안녕하세요. 전 장수풍뎅이에요. 전 왕사슴벌레예요. 우리가 벌레라고요? 아니요, 우린 벌레도 해충도 아닌 곤충입니다. 이 곤충들에겐 아빠와 엄마도 있었으니 곤충과 함께 살얼이랐다. 곤충 부부 상우 씨와 경희 씨, 이들의 특별한 귀농일기 지금 만나볼까? 충주 쪽에서 원주 시내로 들어오는 마지막 고개, 양안치. 양안치 고개를 넘기 직전의 운계리 마을.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에 6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곤충 농장이 있다. 따뜻한 봄 날씨에 곤충 농장을 방문한 28명의 학생들. 여기 가까운 곳에 여기 기래중학교 친구들 흰색 좁쌀 같은 요런 알을 낳아요. 그런 다음에 곤충들의 일상에 대해 청산유수.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 남자가 농장의 주인. 오늘의 주인공 귀농 13년차 상우 씨다. 장수풍뎅이와 왕사슴벌레가 태어나 먹이를 먹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한눈에.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체험학습장인 셈인데 농촌진흥청 지정 교육농장이기도 하다. 제가 곤충 기르고 있으니까 뭐 하는 곳인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손님이 이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곤충 기르는 곳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해줄 수 없겠어요? 이래가지고 프로그램 시작해서 체험을 이제 곤충 설명하는 걸 체험을 쭉 했어요.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져보고 얘들이 곤충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살아있는 걸 놓고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기르는 게 좋은지, 얘들은 또 어디서 사는지, 그래서 숲에 또 올라가서 또 곤충에 관계된 거 하고 또 나무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런 다음에 자연 소재를 이용해서 곤충의 모양을 또 만들어 보는 그런 만들기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곤충이 이제 심화 과정으로 곤충이 이제 죽게 되면은 그 곤충을 가지고 또 표본 만들기 체험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 갖고 갈 테니까 이 딱지 날개를 한번 만져봐. 어떤 느낌인지. 자, 한번 만져봐. 뭐가 좋은지 맞추는 친구는 선생님이 애벌레를 한 마리 줄 거야. 자. 이곳에선 곤충을 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데 촉감으로 느끼는 살아있는 교육이다. 있고 없고의 차이점도 있지만 색깔도 수컷하고 암컷하고 색깔도 틀려요. 갈색 털이 덮여 있어요. 그런데 수컷은 없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기르고 있으면서 그 암컷하고 수컷이 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친구가 태반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만져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애벌레도 마냥 귀엽다는 아이들. 어떻게 된 걸까? 보니까 어때요? 귀여워. 애벌레 보니까 좋아요. 학교에서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재미없는데 여기서 만져보니까 재밌어. 일주일에 3~4번씩은 이렇게 아이들이 찾아오는 곳. 해마다 체험객이 늘면서 1만 명도 훌쩍. 농장은 지역 명소가 됐다.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체험 교육이 끝나갈 무렵 아이들이 집에서도 곤충을 기를 수 있게 일일이 나눠주는 상우 씨. 야, 두 마리 같아. 지네라 할 게 진짜 찍어. 곤충 박사이자 곤충 아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다. 직장 생활하고 개인 사업 이렇게 그 생활용품 같은 거 유통하는 이런 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일본을 가게 돼서 보니까 이걸 판매를 하는 데가 있었고,
난 조그마한 샵에서 판매하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애들이 빠글빠글하고, 그리고 또 뭐 자판기에서도 이걸 판매를 한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놀랐고, 근데 저거 나 진짜로 좀 가져놀고 싶고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사업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야, 저거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상호 씨 부부가 곤충에 관심 갖게 된 건 1996년의 일. 우연히 들른 일본에서 곤충 산업이 호황인 걸 보고 2000년도에 과감히 귀농을 결정. 8,000제곱미터의 작은 땅에서 곤충 농장의 문을 열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곤충 뭐 좋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사실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또 생소한 부분이고, 그때만 해도 뭐 곤충으로 뭐 돈을 번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때는 또 아이들도 또 어리고 또 생활도 또 이렇게 원주 내려와서 막 또 시작해야 되는데 막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럴 때라 좀 뭔가 이렇게 수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수입도 되지 않으면서 계속 뭐 제가 볼 때는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었죠. 또 자기가 저렇게까지 또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혼자 그렇게 사무실에서 길러가면서 쫓아다니는 거를 보고, 그때 또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그러는 것도 보고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응이 점점 이렇게 관심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아이들이 12시 넘어 1시 넘어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남편이 댓글 달아주고 뭐 이러면서 그 2-3시 넘어서까지 주문이 들어오고 이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때 조금씩 제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됐던 거예요. 같이 해보자. 그러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해보자. 귀농 초기. 고생도 많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은 10배에 가까운 농장 크기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상호 씨는 톱밥을 나른다든가 참나무 목을 자르는 것처럼 주로 힘쓰는 일을 담당하고, 아내인 경희 씨는 알채치 같은 섬세한 작업으로 두 사람은 분업해서 농장을 꾸려오고 있다. 하지만 힘든 점이 왜 없으랴. 국내에선 생소했던 곤충 사육에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두 사람에겐 어려움도 많았다. 제가 그렇게 곤충학을 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문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품 그걸 알 수 있는 데가 뭐 생물학과 교수님 찾아가야 되고, 각각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찾아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일본이 곤충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 책자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서적들을 이렇게 좀 참조를 하고, 곤충 농장 뭐 이렇게 해갖고 표말을 프랭카드를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게시대에.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애들 등교 시간, 학교 시간에 가서 계속 이렇게 전단을 뿌리고 또 곤충을 보여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이제 또 요거 갖고 싶다는 그 아이들이 있으면 직접 집에다 이렇게 배달을 해주고 뭐 그랬던 거를 한 1년 넘게 계속 등하교 시간에 계속했어요. 그때 뭐 그런 파로스를 갖고 다니면서 그런 일들 애들한테 알려주고 판매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한 1년 정도 하고 그 홈페이지 만들고 이러니까 이제 좀 알려지고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맨 땅에서 발로 뛰며 만든 곤충 농장. 이곳을 가득 채운 땀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두 사람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다음 날, 두 사람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다. 체험 교육이 없는 날이면 온종일 농장에서 곤충들과 함께한다는 두 사람. 살아있는 생명인 만큼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다. 여기가 유충방이거든요.
애벌레 채취해서 이제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한 자란 상태에서는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사육실에서는 온도가 이제 일정하게 맞고 겨울이 없기 때문에 한 8개월 정도면 태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아라고 하거든요. 허물 벗고 태어나는 거 우아라고 하는데 태어난 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찾아서 이제 꺼내는 작업하고 있었어요. 빨리 제때 못 찾아주면 배가 고파서 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때 태어났나 확인을 해서 이제 또 먹이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성충으로 자라기까지 알, 유충, 그리고 성충 각 주기별로 곤충들을 관찰하며 그때그때의 사육법도 달리해야 한다. 큰 시설이 필요치 않는 사육실이지만 온도와 먹이는 녀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 바로 이 점이 부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다. 24시간 곤충들에게 최적화. 상호 씨 부부를 곤충들의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상호 씨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이곳만의 먹이. 어떻게 다를까? 유충일 때는 그 얘들 먹이가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에 있는 그 썩은 나무를 먹고 이렇게 얘들이 그 자라고 부엽토를 먹고 그런 것들을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나 대부분 그 형태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와 맞게 여기서 이제 먹이를 만들어요. 먹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곤충이 먹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고, 유충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목지를 먹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톱밥을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 성충이 됐을 때는 참나무 수액을 먹는 그런 먹이의 부분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누군가의 눈에는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두 사람 눈에는 그저 사랑스럽다는 곤충들. 농장의 매출도 궁금해지는데 과연 얼마일까? 곤충 그 유통을 하니까 유통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직접 이제 농장을 방문해서 또 판매가 또 이루어지고 또 사가고, 농장 와서 또 체험학습하고 학교 단체 또 체험학습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매출이 되겠죠. 근데 뭐 사문이 이제 작년부터 뭘 판매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아직 뭐 많은 매출을 올리는 건 아니고, 이제 곤충은 이제 꾸준히 한 2, 3억 정도의 매출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초기 귀농 비용 7천만 원으로 시작해 연간 매출 3억 원을 올리고 있는 곤충 농장. 사육실은 보통의 농사와 다르게 큰 규모가 필요한 건 아니다. 25도에서 27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적절한 습도 조절에 자연광이 잘 들어오면 된다. 애벌레와 성충을 사육할 수 있는 폐목도 필요한데 이곳 농장에선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난 참나무를 주로 사용한다. 이 모든 것을 실수를 반복하며 몸으로 체득했다는 상호 씨 부부. 이제는 곤충 농장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정도라는데. 곤충을 길러내는데 단순히 이걸 갖다가 애완곤충 돈을 벌 거야, 이 목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지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곤충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자연 소재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좀 수월하게 그 밭농사 일보다는 좀 약간 쉽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 일단 그 먼저 상담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지에 어떤 장소에 어떤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기르고 미래의 모습은 또 어떨까 사업 계획도 좀 미리 정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야 실패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날 상호 씨가 찾은 농업기술센터. 처음 불모지나 다름없던 분야에서 농장을 조성하고 공부하며 아름아름 알게 된 사람 중 한 명을 찾아가는 길인데
이제는 막역한 사이로 틈틈이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 최순옥 계장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대한 것들을 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통식 사실 옛날에는 그냥 곤충이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은 저희 농업 분야에는 그 새 소득원으로 지금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즘 뭐 반려동물이니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이 곤충에도 아이들 그 학습과 관련된 그런 곤충도 많이 있지만 또 그 곤충에서 어떤 기능성을 뽑아서 어떤 건강 관련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부분 쪽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곤충 산업이 점점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농업 그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점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곤충에 관련된 그 사업비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곤충 산업이 미래 그 농업에도 큰 소득원의 한 부분을 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예산은 벌써 작년에 다 구상이 된 거라서 내년도 건도 이제 올해 또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바로 되는 그런. 초기 곤충 농장에 대한 지원은 전무했지만 지금은 곤충 사육이 농업으로 인정되면서 상호 씨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도움이 많이 되죠. 농림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지원해주고 시 도비 이렇게 해서 그 지원을 받아서 그 사육실을 확충을 했고 곤충 그 전시관 그쪽을 시설을 이제 좀 확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이렇게 하우스였는데 그거를 이제 건물로 바꾸고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이제 체험을 오고 그러니까 그 하우스 시설에서는 오래되니까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많이 좋아졌고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죠. 불모지에서 어느덧 틈새 시장의 상종가로. 곤충 산업은 천정농법과 한약재로서의 약용, 친환경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지자체인 원주시에서도 귀농 지원과 함께 힘을 실어주고 있다. 원주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접근성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그다음에 인심이 좋기를 가장 아주 유명한 곳이 바로 원주시이기도 하고 원주시로 그 이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서부터 그 강좌 이런 것 그리고 상담 이런 것을 다 일괄적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또 귀농하신 분들을 위한 상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찾은 상호 씨의 곤충 농장. 상호 씨가 분주하다. 합천의 꿀똥마을에 그거 이제 뭐 생태관도 하고 곤충 체험학습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하고 전시물 늘 그런 것들 이제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육하는 거 조금 오늘 교육 좀 하려고 그 출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곤충 농장으로 제법 입소문이 나자 상호 씨 부부에겐 여기저기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 귀농 컨설팅에서부터 농업학교의 교육, 체험과 전시에 대한 문의와 의뢰까지 행보가 넓어질수록 나날이 바쁜 두 사람이다. 그렇게 찾아온 합천 각사 볼떡마을. 예,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계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상호 씨가 직접 준비한 판넬들이 자리를 잡고 한마디도 거둔다. 아이들이 배워가는 게 요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가 완전 전개되는 과정을 그 공부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걸 만들기를 해보는 거고 체험이.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짝짓기를 해서 길러서 내가 이제 번식되고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얘들이 또 이제 죽으면은 그걸 갖다가 내가 갖고 있다가 보관해 갖다 표본을 만드는 거. 네, 그래서 계속 이게 심화 과정까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해본 애들이 이제 채집 나가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서는 생태관을 위해 곤충의 생태에 대한 교육을 의뢰받은 상호 씨 부부. 표본을 비롯해 먹이, 성충까지 모두 준비해왔다. 곤충이 왔다는 소리에 마을 어르신도 궁금증을 참지 못해 나왔다. 곤충이를 또 세팅하실 때는 곤충이 깨끗해야 돼 일단.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혹시 오염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들 이제 나오는 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코뿔소 아이가? 코뿔소 아이가? 코뿔소 아이가? 아, 그거 틀리네. 우리 옛날에 동그라고 틀리네. 아, 가다. 틀리네. 뿔 자체가 틀리네. 이거 풍도 비슷한 거. 널 뿌리 저려서. 어르신은 장수풍뎅이의 뿔이 마냥 신기한가 본데 처음 봤는 게라. 신기하고 옛날 가고 우리 가고 방금 틀리네. 그 전에는 우리가 산에 잡아 당기고 나무 위에 하고 있는데 우선 자연산이 없어졌다 아닙니까? 없어지니까 요거는 학생들이 가서 놀기는 참 좋겠네. 여기가 이제 정부에서 산촌 체험마을 해서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곤충 체험하고 사육 세트를 지금 세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뭐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교육도 시켜주시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곤충에 대해서 워낙 뭐 잘 아시는 분이니까 해주시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렇게 뭐 생태마을에서 이렇게 뭐 문의가 들어오고 그럴 때 그때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꼭 뭐 그 기술력이라는 거는 어쨌든 계속 그 공유하면서 더 또 새롭게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발전해 나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서 뭐 사실 아낌없이 좀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이제 공유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 또 제가 또 나름대로 뭐 약용곤충이나 뭐 그 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계속 연구하는 거고 또 여기 또 제가 했던 걸 또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시 찾은 귀래면. 틈이 나는 대로 농장 뒷산을 찾는다는 두 사람. 올해는 2년까지는 나. 곤충 농장을 꾸려가면서 부업으로 곰치와 곤드레, 약초를 키운다는데 산속에서 살다 보니 절로 시작하게 됐다는 부업. 다른 손을 빌리지 않고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곤충은 아이들이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그 엄마들이 좋아하는 게 곤드레, 곰치, 그리고 산에서 올라오는 약초 뭐 이런 것들 엄마 아빠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한두 뿌리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거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것도 뭐 그래서 좀 판매할 수 없냐고 해서 시작한 게 이게 또 판매도 되고 그래서 계속 매년 이렇게 씨앗 뿌리고 그리고 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느꼈던 불안을 뒤로하고 무언가 배우고 가꾸며 부부가 곤충 농장에서 얻은 건 수입이 전부는 아니라고 한다. 예전에 도시에 살 때 정말 또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잘 느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아이들도 이제 내가 여기서 전에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일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충분한 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 아들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이렇게 산속에 와서 같이 일하다 보면 그게 저절로 녹아들어요. 그런 것도 교육이 아닌가 싶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생명을 키우는 가족. 곤충 농장은 이제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있다. 지금 여기가 그 곤충 농장이잖아요. 곤충 농장이니까 말 그대로 곤충에 관계된 뭐 채집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그 시설들이 조금 더 늘어나게 하는 게 그리고 뭐 포토존도 사진도 좀 잘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 기반 시설을 조금 더 갖추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자연에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그 해왔듯이 뭐 사냥덤도 심었고 곤드레도 심었고 곰치도 심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 다른 어린 친구들이 와서 내가 꼭 곤충 체험만 시키는 것들이 아니고 이 산속에 와서도 그런 체험도 자기가 갖고 자기만의 사냥삼이 될 거 자기만의 곰치가 될 수 있게 그런 이런 장소를 꼭 어디 보면은 뭐 밭을 하나 임대를 하고 그러는데 산속에 작은 조그마한 공간을 많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할애를 해서 그거 자라나는 이런 그 시간들을 계속 매년 오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힐링이 되고 그렇게 잘 갖고 나가는 게 그 저의 꿈이자 목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들도 점점 이제 뭐 대학생 되고 뭐 이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또 그 내 뒤를 이어서 뭔가 또 잘 만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저의 그 목표예요. 꿈이자 목표. 곤충 박사 또는 곤충 부부로 통하는 상호 씨와 경희 씨. 작은 생명을 눈여겨봤던 시선이 전도 유명한 블루칩으로 그리고 이들을 곤충 박사로 두 사람이 만들어낸 곤충 농장은 오늘도 한 걸음씩 진화하고 있다. You and me